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C 프로그램 입문 세 번째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죠? 프로그램 언어 뭐 이런 것들 배웠죠. 그리고 뭐 말하다 끝난 것 같은데 알고리즘이 뭐다, 프로그램이 뭐다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했고요. 이번 시간은 C 언어, 또 알고리즘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들으면서 여기서는 뭘 챙겨야 되는지를 명확히 해주고 싶은데 그게 마음같이 생각같지 않군요. 여러분 잘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예, 시작합시다. 예, 프로그램 언어의 분류 해갖고 지난 시간에 기계어, 어셈블리어, 고급 언어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를 구분하는 기준은 사람한테 편하냐, 기계한테 편하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하드웨어를 구동시키는 게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때 하드웨어를 구동시키기 위해서 컴퓨터한테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건 기계어라고 했습니다. 이건 이진수로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지만 이진수로 표현이 있으면 잘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때 간단하게 16진수 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겁니다. 모니터에 값을 더 많이 표현하려고 쓰는 그런 기법일 뿐입니다.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언어에 있어서 그걸 간단히 표현할 때 쓰는 거는 어셈블리 언어라고 합니다. 이거는 숫자로 표현되면 이해가 힘드니까 이걸 특정 기호로, 알파벳으로 된 기호로 바꿔놨습니다. 조금 보기 쉽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어차피 어려운 건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게 고급 언어입니다. 우리가 지금 학습하려고 하는 C 언어, 자바 이런 것들이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에 속하는 거죠.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언어와 유사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대가 또 지나게 되면 여기 또 하나가 붙겠죠. 자연어라는 게 붙을 겁니다. 프로그램을 짜는데 지정된 프로그램 명령어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난 자연스럽게 말하며 우리 일상 쓰는 용어로 말하며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요. 그게 일종의 인공지능이 되는 거죠. 아직 인공지능 프로그램까지 짜는 거? 있죠. 내가 뭐 기가진이한테 야, 유튜브에서 뭐 찾아서 보여줘. 그럼 자도 보여주더라고요. 뭐 그런 겁니다. 어쨌든 프로그램의 언어는 크게 봤을 때 세 가지로 구분을 한다라고 했고요. 그 중에 우리가 쓰는 건 고급 언어에 해당이 되고 이건 사람이 쓰는 언어와 가장 유사하다라고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뭐 기계어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컴퓨터의 명령어를 이진수로 표현한 걸 이야기합니다. 0과 1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하드웨어 종속이라는 건 CPU마다 틀립니다. CPU마다 틀리죠. 그러니까 역시 안 배우길 잘했죠. 먼저 얘기했지만 우리가 쓰는 컴퓨터에는 인텔 CPU가 들어있고 우리 스마트폰에는 안드로이드, 암이라는 회사가 설계한 삼성이 찍어낸 칩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즉 제조사가 틀리면 설계도가 틀리면 이진수도 틀려요. 기계어도 틀려진다는 거죠. 뭐하러 배워? 기계마다 틀린데 그럼 기계 나올 때마다 기계어로 공부해야 된다고 말도 안 되죠. 기계어의 특징만 가볍게 알면 되고요. 그런 게 있다. 하드웨어 종속적으로 되어 있는 이진수로 된 명령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예, 어셈블리어는 기계어보다는 한 수준 높은 수준의 언어입니다. 즉 기계어랑 1대1로 대응하는 명령어들이거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호보다는 훨씬 좋긴 좋은데 어차피 어려운 건 마찬가지고요. 이것 또한 CPU 따라서 틀려집니다. 근데 이건 조금 유사성은 있어서 배우기가 조금 쉬울 뿐이죠. 지금 같은 C 프로그램이 일반적으로 많이 보급되기 전에 전문적으로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사람들, 뭐 프로세서 같은 그런 사람들은 진짜 어셈블러로 프로그램을 짜기도 했습니다. 지금 학교에 보면 나이 많은 교수님들 중에는 일부 이걸로 배우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배우긴 배웠지만 써본 적 없거든요. 근데 이게 뭐 하드웨어를 잘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CPU가 좋아졌기 때문에. 어쨌든 기계보다 한 수준 높은 프로그램 언어다. 기계와 1대1로 대응한다. 요 정도까지만 알아주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학습하려고 하는 건 고급 언어죠. C 언어. 우리 C 뿔뿔 아닙니다. C입니다. 이것도 구분해야 됩니다. C하고 C++는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특정 컴퓨터의 구조나 프로세서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프로그램입니다. 작성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프로그램 언어예요. 프로그램 언어. 그래서 이거는 꼭 컴파일러가 있어야 됩니다. 고급 언어로 된 거를 기계어로 자동으로 변환해준, 바꿔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나는 쓰기 좋고 기계의 변환 프로그램 프로그램이거든요. 한 번 더 프로그램 돌려주면 되는 건데 뭐 크게 힘든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고급 언어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고급 언어 종류가 이렇게 많은 것은 사용 용도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고요. 시대 흐름에 따라서 점점 개선이 된 겁니다. 그 정도 차원은 용도에 따라 어느 게 좋다 그에 맞춰서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대세는 C, 자바고요. 파이썬도 요즘은 각광을 받고 있고요. 몰라도 되는 거긴 한데 C는 1970년 초반 AT&T의 데니스 리치에 의해서 개발이 됐다. B에서 출발해서 C로 발전이 됐고 유닉스 운영체를 개발하는 데 사용이 됐다. 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전문가용 언어로 출발이 됐지만 지금 프로그램을 배우는 모든 학생들이 기본으로 배워야 하는 언어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도 보다 로우한 레벨 기계를 아주 속속들이 잘 제어하는 방식, 또 운영체제 개발에는 다 C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데니스 리치예요. 마치코에 만나본 적은 없지만. 네, C 언어를 배우는데 또 하나 참고로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배우는 C 언어, 여기서 쓰는 건 C라고 합니다. 근데 이 C는 가능한 표준 C를 기준으로 할 겁니다. C 언어가 다 C가 아닙니다. 컴파일러가 무엇이냐에 따라 조금씩 틀려집니다. 기본적으로 표준 C는 ANSI C를 기준으로 합니다. ANSI C가 표준 번호는 C89거든요. 우리나라 발음이 좀 안 좋아갖고 C89라고 돼 있어갖고 잘 이 용어는 쓰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사용하는 컴파일러, 우리는 아마 비주얼 스튜디오 2010 기준으로 작업을 할 거고요. 2010 이후 컴파일러 무엇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C를 쓰는 이유거든요. C++는 좀 차이가 나는데 C는 거의 다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그 기준은 C99 버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표준 아닙니다. C11도 있는데 이 뒤에는 연도입니다. 99년도, 1999년도에 만든 표준안, 2011년도에 만든 표준안, 그 이후 표준안 발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기준으로 된 그 밖에 요구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언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컴파일러를 또 만들 필요가 없다 뭐 이런 것도 작용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엄밀하게 지금 우리가 수업 시간에 쓰는 컴파일러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그렇다면 C99나 C11이 아니라 MSC가 되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컴파일러를 쓰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C99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C99를 100% 호환됩니다. 그 정도만 알아주면 됩니다. C 언어는 다양한 종류가 있고 우리가 배우는 게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MSC다. 컴파일러 그 회사 걸 쓰니까 그 정도만 알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뭐 AVR이든지 다른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땐 C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정도만 알아주면 됩니다. 교양 있는 학생들이니까요. 뭐 교수님들이나 책에서 설명할 때 C 언어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간결하다, 효율적이다, 하드웨어를 직접 제어할 수 있는 저수준 프로그램도 가능하고 고수준 프로그램도 가능해서 좋다. 이식성이 뛰어나다. 그러니까 다양한 기기에 집어넣을 수 있다. 이 소리거든요. 뭐 어느 정도 뭐 수긍이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효율적이다는 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뭐보다 좋다. 뭐보다 간결하다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C가 개발될 당시에 다른 언어보다 좋다는 거거든요. 최근에 나온 언어랑 비교했을 때는 이거는 뭐 받아들이기 좀 쉽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초보자가 배우기 어렵다? 뭐 기준? 초보자는 다 어렵습니다. 네, 뭐 그런 차원이고요. 뭐 이 특징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 중요한 거 요거는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C 언어는 저수준의 프로그램도 가능, 거의 어셈블러와 같이도 쓸 수 있고 또는 하드웨어에 아주 깊이 숨겨져 있는 데이터도 불러서 하드웨어를 속속들이 다 제어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는 겁니다.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C가 각광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만 기억하고요. 웃기지 말라고 그래. 뭐가 어려워요? 어렵게 배우기 어렵다? 어렵지. 이상한데 어렵다는 기준이 없다는 거. 간결하다? 간결 안 해요. 효율 몰라요. 그렇게 생각합시다. 책에 있어서 정리했습니다. 뭐 C 언어의 미래 이게 나오는데 C 언어는 C++와 자바 공통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베드 시스템에서 C 언어가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인베디드 시스템이 또 뭐냐 또 이게 또 궁금해지네. 앞으로 C 언어 계속 사용이 됩니다. 중요한 겁니다. 자바만큼이나 오래 갈 거고 절대 안 없어집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인베드 시스템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 그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럽니다. 앞에 얘기했죠. 저수준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는 거. 인베드 시스템이 뭔지는 한번 잠깐 동영상 스톱시키고 읽어보기 바랍니다.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컴퓨터 시스템 내에 수행하는 컴퓨터 시스템으로 장치 내에 존재하는 전자 시스템이다. 이게 무슨 소리야?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컴퓨터에 들어있는 컴퓨터라는 소리입니다.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에 들어있는, 요게 낫겠구나. 컴퓨터 시스템 내 장치 이렇게 보는 게 낫네요.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거, 이거 스마트폰 인베드 시스템입니다. 처음에 목적은 전화기였잖아요. 목적이 명확한 기계라면 그건 다 인베드 시스템에 얘기하고요. 컴퓨터가 좀 범용으로 쓰면은 그냥 컴퓨터라고 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컴퓨터도 인베디드 시스템입니다. 인베디드 시스템. 하여간 이 개념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시어는 중요하고 오래 갈 거다 이 소리고요. 예,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 앞에 컴퓨터가 기재했고 프로그램 언어했는데 이 앞에 내용 다시 한번 요약해 준 거고요. 오늘 가르치는 키포인트 이거거든요.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이거 잡아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표현하는 방법의 순서도 설명하는 게 오늘 수업의 키포인트입니다. 벌써 10분이 나갔는데 알고리즘이라는 건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그 절차를 알기 쉽도록 기술한 논리적인 절차, 즉 순서가 있는 거죠. 방법과 순서라고 그랬죠.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그 절차 알기 쉽게 기술했다. 이게 순서가 되고 이게 방법이 되겠네. 이 기술이 설명한다는 소리입니다. 뭐 알고리즘 어원에 대한 설명 여기 적어놨습니다. 내가 읽어줘야 되나? 그래서 시간이 좀 아깝거든요. 프로그램자한테 도움이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자, 이게 교양 수업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이제 대면 수업일 때 여러분이 뭐 지루해하거나 좋을 거나 이럴 때 호기심 유발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어떤 뭐 팁들인데 시간 날 때 읽어보세요. 지금은 요번 수업 같은 경우 이거 다 읽다 보면 또 시간이 너무 오버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예, 여러분들 두고요. 한번 읽어주기 바랍니다. 어쨌든 알고리즘이라는 건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그 절차나 그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한 것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 말이 정리 한번 해줘야겠는데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그 절차를 알기 쉽게 기술하는 논리적인 절차를 알고리즘이라고 한다. 뭐 외워서 쓰는 거 시험 안 봅니다. 할 줄 알아야죠. 운전면허 얘기했지 않습니까? 운전면허 시험에서 내가 운전면허 이론 시험 100점 맞았을 때 그 사람이 칼에 있어 운전 잘해요? 전혀 상관없잖아요. 전혀는 아니지만 상관없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운전하는 걸 난 가리키려고 하는 겁니다. 운전 법칙, 뭐 규칙, 또 운전면허 문제 푸는 걸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평가는 암기해서 하는 거 하지 않습니다. 직접 여러 프로그램 짜서 그 프로그램이 구동하면서 어떤 결과를 뽑아내는지 그거를 잘하는 사람이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을 잘 이해해야 되죠. 이해하고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썰 끝내겠습니다. 예, 알고리즘이라는 거 쉽게 생각합시다. 자, 알고리즘. 자판기를 사용하는 알고리즘 뭐죠? 자판기 사용법.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판기에서 음료수 끊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판기 앞으로 간다. 돈을 집어넣는다. 내가 원하는 음료를 상품을 선택한다. 물건이 나온지 확인한다. 잔액이 있으면 잔액을 확보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알고리즘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 이게 뭐가, 예, 우리는 자판기를 늘 쓰기 때문에 이게 당연한 거죠. 자판기를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사람한테, 최근에 보니까, 뭐, 이런 테이크아웃점들이 많아지면서 거기에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키오스크를 설치하죠. 그러니까 자동 주문기. 그거 처음 접하면 조금 이렇게 좀 거부감이나 좀 두려움 없어요? 이거 어떻게 쓰지? 어떻게 쓰는 거지? 처음 쓰니까 방법이. 좀 걱정이 되잖아요. 왜? 처음이니까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판기 너무 흔하게 쓰다 보니까 쉽게 다가오죠. 프로그램도 그런 겁니다. 하는 방법을 순서 있게 정리한 거를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라면 조리법 또 나왔습니다. 라면 끓이는 거 솔직히 라면 끓이는 거 이게 순서 바꿔도 상관없잖아요. 예? 적당히 유질리 있게 적용하잖아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만 동일하다면 작업 처리 순서나 방법은 프로그래머가 자유롭게 선택해도 됩니다. 프로그램 짜는 이유는 컴퓨터 일을 지키는 거죠. 일을 지키면 결과를 얻어낼 거 아니에요. 결과가 동일하다면 방법은 자유롭게 쓰라는 거죠. 그 방법이 간결하고 짧으면 더 좋은 거고 좀 돌아가거나 절차가 복잡할 수도 있죠. 그러면 잘 못 짠 프로그램이 되는 거고요. 잘 못 짠 알고리즘이 되는 거고 간결하면 잘 짠 알고리즘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동일하죠. 네, 그런 겁니다. 모르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일단은 서울에 도착해서 지나온 경로가 좋은지 나쁜지는 그 다음에 판단합시다. 조리법 알고리즘 때문에 설명한 겁니다. 라면 끓여 먹으라는 얘기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하는 알고리즘을 구성해봐라 라고 내가 문제를 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해봐. 알고리즘이라는 표현을 쓴 순간에 좀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데 그냥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지? 예,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하려면 1부터 10까지 숫자를 하나씩 직접 다 더하면 됩니다. 이렇게 더하면 되죠. 그럼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1부터 1000까지, 1부터 만까지 하려면 어떡하지? 그땐 좀 방법이 틀려지죠. 예, 우리가 컴퓨터를 쓰는 이유는 이렇게 단순 반복적인 일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즉 프로그램을 짜는 이유는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빠르고 정확하게. 일을 시키려면 그 명령, 시키는 주문사항이 명확해야 되잖아요. 그거 만드는 요령이 알고리즘입니다. 이 방법 틀린 거 아닙니다. 맞아요. 근데 이 방법을 쓸 때 단점이 뭐죠? 숫자 범위가 넓어지면 많이 고생한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컴퓨터를 시켜야 된다 이거죠.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두 수합이 10이 되도록 숫자를 그룹핑하고 묶어주고 이런 식으로 이 그룹이 몇 개인지 구해서 거기다 10을 곱하고 남은 숫자를 더해주면 된다. 아이씨. 뭐 규칙적이 있죠. 일씩 증가된다는 게 있으니까 처음과 끝을 더해서 보면 평균값이 나온다는 건데 이것도 어떤 기술의 지식이 필요하죠. 좋은 알고리즘은 아니네. 이래도 답은 구할 수 있죠. 정답이고요. 그렇지만 이 방법이 답은 정확은 해요. 그렇지만 이게 효율적인가 빠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가네요. 그다음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다. 이거는 숫자가 1부터 10까지 1하고 처음 숫자가 맨 마지막 숫자를 더한 다음에 거기다 이게 뭐야? 맞나? 나 10개를 곱하고 그걸 2로 나누면 된다. 2개씩 해서 2로 나누는 거죠. 이거 수학 시간에 배운 공식이죠. 일단 공식을 알아야 되잖아요. 수학적 지식이 뛰어나면 이렇게 간결하게 할 수 있죠. 그럼 프로그램도 간결해지고 속도도 훨씬 빠르겠죠. 예,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어느 게 정답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좋은 알고리즘과 나쁜 알고리즘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게 좋은 거죠? 이 셋 중에? 다 맞는 겁니다. 다 맞아요. 다 맞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나중에 이게 시험 문제의 답이 난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답이 나타나면 누구한테 점수를 많이 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 게 제일 잘하는 거죠? 이게 쉬워 보인다. 이건 수학적 지식이 없는 사람은 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했어요? 이해를 해야 수학적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내 입장에서는 답은 맞아요. 좀 좋은 알고리즘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그럼 두 번째 방법은요. 이거는 뭐, 내용도 복잡하고 작업도 귀찮아. 이해도 안 되고 이건 제일 나쁜 알고리즘이야. 그럼 이거는 원리는 아주 단순한데 좀 작업이 피곤해. 네, 나는 이걸 갖다가 아마 좋은 점수를 줄 겁니다. 단순하지만 정확하잖아. 프로그램은 단순하게 짜는 겁니다. 누가 봐도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단지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럼 요 숫자를 만드는 부분만 자동화 시켜 놓는다고 되면 이게 좋은 거죠. 이게 최고다. 최고 좋은 점수 줄 겁니다. 요거 중간, 요거는 최악의 점수를 줄 겁니다. 점수는 다 답이 틀린 건 아니죠. 여러분이 나중에 평가를 받을 때 이런 겁니다. 프로그램 과목은 100점 없습니다. 퍼펙트는 없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좋은 알고리즘, 더 좋은 방법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빵점은 답을 안 쓰면 빵점이죠. 답이 틀려도 빵점이죠. 안 쓴 것보다는 낫지만 틀린 건 틀린 거지 않습니까? 복잡한 식으로 해서 틀린 거나 단순하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일단 답이 낫고 맞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방법을 검토할 겁니다. 썰로 빠졌네. 어쨌든 이런 걸 알고리즘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다. 이걸 좀 간결하게 표시를 하자 해서 바꾼 게 이런 의사 코드 방식, 또 순서도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말을 좀 간결한 기호를 쓴 거죠. 값을 저장을 하는 거, 뭐 어떤 조건을 주는 거,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 도를 하는 거, 반복되는 구간을 설정하는 거, 출력하는 거. 이렇게 유사 코드라고 하고 유사는 비슷하다는 의사 코드, 유사 코드라고 하는데 이건 비슷한 코드란 소리입니다. 유사한 언어를 써가지고 정리한다 이런 소리고요. 이건 순서도인데 순서도는 약속된 기호로 이게 뭐야? 어떤 걸 준비한다는 거, 이건 계산하라는 거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비교하라는 거 이런 식으로 좀 도형이 어떤 작업을 요 명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을 표시합니다. 자연어에 의한 거, 의사 코드에 의한 거, 순서도에 의한 거 이거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알고리즘을 기술하는 방법은 자연어, 순서도, 의사코드 세 가지가 대표적인 이거 말고도 있습니다. 자연어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듯이 아니, 그림을 그려서 아니, 약속된 명령어나 코드로 이거 약속된 명령어는 약속이 없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쉬우면 되는 겁니다. 알고 이 기술은 엔지니어링 테크닉 아닙니다. 설명입니다. 말장난 한번 놓았고요. 한번 읽어보고요. 알고리즘 표현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대표적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자연어로 표현하는 거는 그냥 단어들을 명백하게 정의만 하면 됩니다. 인간사는 말 그대로 쓰면 됩니다. 이거 뭐 하는 알고리즘이죠? 리스트의 숫자가 10개 적혀 있을 때 리스트의 첫 번째 숫자가 가장 크다 가정한다. 그 리스트에 남아있는 숫자를 하나씩 비교해서 첫 번째 숫자보다 크면 노트에 적는다. 크면 노트에 적힌 숫자가 한 개가 아니면 2번 작으로 여기서 다시 1, 2가서 또 반복한다. 쭉쭉 가요. 그리고 한 개면 다음으로 내려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가장 나중에 적힌 숫자가 가장 큰 숫자. 이게 뭐 하는 거죠? 숫자 10개 중에서 가장 큰 숫자를 골라내는 방법입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로 설명을 했죠. 이것도 알고리즘입니다. 큰 숫자를 구하는 알고리즘이 돼요. 이런 식으로 어떤 문제가 부여되면 여러분은 그 문제를 처리한 방법을 객관적으로 적어줘야 됩니다. 누가 봐도 명확히 이해할수록 적을 수 있는 이런 게 프로그래밍, 알고리즘 구현 능력, 프로그래밍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런 연습을 많이 하자는 거죠. 오케이? 자연어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좀 복잡하다. 다 읽어봐야 되고. 오케이? 예, 다음은 순서도로 표현된 예를 하나 들어놓겠습니다. 다음 순서도 프로그램의 논리 순서 또는 작업 순서를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요거는 입력받으라는 거, 비교하라는 거, 이건 출력하라는 겁니다. 이게 뭐지? 이거 준비하라는 거죠. A, B, C라는 세 개의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A하고 B를 비교했는데 A가 크면, yes가 빠졌네. 크면 여기로 와서 그럼 A가 B보다 크냐? 예. A가 C보다 크냐? 그럼 예. 그러면 A를 출력하래. 무슨 소리죠? 세 개의 데이터를 입력받아 그 중에 가장 큰 숫자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이네. 예. 이렇게 구해요. 제목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예, 그렇지만 이해하긴 쉽죠. 입력받아라, 비교해라, 출력해라. 이런 식으로 그림 표현하니까 훨씬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죠. 말로 한 것보다 빨리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명확하죠. 아니다, 기다. 이게 명확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 선들로 그게 만족할 때, 만족하지 않을 때 어떻게 돼야 되는지도 다 적어놨잖아요. 이렇게 표현한 걸 순서도에 의한 알고리즘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림으로 표현한 방법이죠. 지금 알고리즘의 표현 방법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연어에 의한 방법, 순서도에 의한 방법 두 가지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은 의사 코드에 의한 방법이다. 슈도 코드라고 하는데 자연어보다는 덜 체계적이고 프로그램 언어보다는 덜 엄격하다. 조금 유사하게 딱 뭘 써라 정해진 거 없습니다. 편한 단어 쓰면 됩니다. 알고리즘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되는 코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내가 수업할 때 순서도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게 거의 프로그램 언어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순서도도 이게 나오고 이걸로도 순서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거든요. 이건 자연어보다는 좀 체계적이지만 그냥 말로 표현하는데 이게 좀 덜 엄격한 언어로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건 뭐 X라고 생각, 여기에 있는 값을 여기다 저장하라는 의미의 화살표를 썼습니다. 그리고 즉 각각에 대해서 반복해라라는 소리입니다. L에다가 N을 조금 규칙이 있죠? 도라라는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건 프로그램 언어야 완전히 이거를 반복하라는 소리죠. 이런 식으로 약속된 명령어입니다. 지금 프로그램에 가깝습니다. 이런 걸 슈도코드, 가짜 코드다, 유사한 코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슈도코드. 이렇게 해서 알고리즘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느 게 편한지는 여러분이 편한 대로 쓰면 되는데 나는 순서도를 강조할 겁니다. 오케이? 슈도코드는 알고리즘을 논문 같은 거 쓸 때 간결하게 표현할 때만 있습니다. 근데 요즘 논문 보면 이렇게도 적고 순서도도 표현을 해줍니다. 예, 여러분 순서도 가볍게 보여주겠습니다. 순서도는 이거는 나중에 또 몇 번 반복도 할 겁니다. 순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도 뭐죠?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방법, 도형을 이용해 가지고 알고리즘을 표현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순서도 시작합시다. 순서도는 영어로 플로우 차트란다. 흐름도라고 얘기하죠. 흐름, 플로우, 흘러가다.
순서는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는 작업 과정을 약속된 기호를 사용해서 순서대로 일관성 있게 나타낸 것입니다. 약속된 기호를 쓴다는 거 제일 중요하고요. 순서가 있다는 거 중요합니다. 순서도는 보통 프로그램 작성의 기본 직접적인 자료가 되고 프로그램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전달하기 좋습니다. 또 정확성을 판단한 자료로 쓰고 오류 발생 오류를 쉽게 찾아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읽어보기 바랍니다. 하여간 프로그램은 알고리즘은 아주 보다 명확하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서도는 시스템 순서도와 프로그램 순서도, 즉 계략 순서도와 상세 순서도로 구분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그리는 대부분은 다 상세 순서도에 해당합니다. 꼼꼼하게 다 그립니다. 실제로 초보자기 때문에 이런 걸 시키는 거고요. 회의자는 여기까지는 들어가진 않죠. 계략 또는 시스템 순서도 정도 그립니다. 상세 순서도 꼼꼼하게 다 표시하겠다는 것. 순서도는 컴퓨터에 처리할 작업 내용을 약속된 기호로 순서대로 표현한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꼼꼼하게 우리는 다 그려주겠다는 쪽입니다. 순서도 플로우 차트,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네요. 순서도 심벌이 있습니다. 예, 사용된 도형은 이것 말고도 많이 있는데 우리는 요거만 쓸 겁니다. 이걸 뭐 다 쓸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것만 쓰면 돼요. 시작과 끝은 이렇게 표현, 단말이야, 터미널이라고 얘기해요. 시작은 이걸로 시작해서 이걸로 끝나야 됩니다. 이렇게 육각형으로 나온 거는 빈비입니다. 어떤 메모리를 확보한다든지 확보된 메모리의 특정 값을 저장한다든지, 즉 변수를 선언하고 변수의 값을 저장할 때 씁니다. 요거는 연산인 또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여기는 계산을 하는 경우입니다. 계산이라고 하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예? 또 값을 저장하는 것도 계산이라고 합니다. 알았죠? 계산 프로세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거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마른 목걸로 되어 있는 거, 다이아몬드형으로 되어 있는 거, 이건 비교입니다. 어떤 값에 크다 작다 같다를 비교할 때 이걸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겼으면 키보드 모양이거든요. 입력. 이건 프린터 용지 모양이거든요. 이건 출력입니다. 요게 주로 씁니다. 이건 보통 명령 if라고 쓰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반복문 여기 설명이 안 돼 있는데 보통 약속된 함수라는 게 이건 나중에 좀 설명할 겁니다. 중반 이후에 설명하는데 함수는 이런 식으로 옆에 사이드에 선을 두 가닥을 그립니다. 이렇게 선 표시합니다. 우리는 요거만 갖고 순서도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알았죠? 잘 기억하고요. 이거랑 그게 맞는 비교냐 처리냐 요거만 입력이냐 출력 요거만 알면 됩니다. 프로그램 명령어도 입출력, 비교, 그 다음에 반복이 쳤어요. 연산 이것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프로그램 명령 5가지, 4가지만 구분하면 끝입니다. 5개 구분하기 나름이지만 입력, 출력, 비교, 반복 이게 답니다. 프로그램 언어. 요 4가지만 제대로 이해하면 언어는 끝난 겁니다. 그게 표현 방식이 좀 틀릴 수 있습니다. 언어마다. 중요한 건 알고리즘, 순서도를 그리는 요령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 순서도 작성 규칙이라고 적어놨습니다. 뭐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냥 표준 기호를 사용해라. 에? 위에서 아래로 해라. 좌에서 우로 가게 해라. 에? 그리고 특별한 경우는 화살표 표시해 달라. 이겁니다. 그거만 잘 하면 돼. 그 비교일 때 참거지 표시해 달라. 그리고 시작에서 끝난다. 시작 터미널 시작 터미널로 끝난다. 요 정도입니다. 이게 작성 규칙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 중요한 거 정해진 기호 써달라는 것만 잘 지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시작과 끝이 같아야 됩니다. 터미널을 시작해서 터미널로 끝나야 됩니다. 비교는 참거짓 표시해 주는 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요것만 준수해서 순서도 작성해 주면 됩니다. 순서도의 유형은 크게 봐서 순차 구조냐 선택 구조, 이거 선택 1, 2 갈 거냐 1, 2 갈 거냐, 반복 구조, 이걸 빙빙 돌 거냐의 개념이에요. 이렇게 크게 3가지로 외울 필요 없습니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아, 이런 모양이 된다는 겁니다. 대충 이런 모양으로 틀이구나. 이런 식으로 되는. 여기 들어가는 블록의 도형의 개수가 좀 늘어날 뿐이죠. 기본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이해해 주면 됩니다. 오케이. 요거는 이제 순서도 샘플이거든요. 이게 시간이 좀 부족하네. 이거 괴롭힐 수도 없고. 4개의 수를 입력받아서 합과 평균을 구하는 순서도입니다. 요거 입력받는 기호죠. 입력받은 다음에 합 구했고요. 그리고 평균 구했습니다. 그리고 출력했습니다. 간결하잖아요. 이걸 갖다가 자연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네.
슈도코드로 하면 이런 식이 됩니다. 이걸 C로 바꾸면 이런 명령이 되죠. C로 바꿨을 때 봐요. 요 명령이 요거죠. 요 명령이 요거죠. 요 명령이 요거네. 요거 스캔F. 이렇게 생긴 거는 그냥 적으면 되죠. 이렇게 생긴 건 printf죠. 네. 순서도를 잘 그리면 프로그램 그냥 나옵니다. 알았어요? 그냥 순서도 그리면 끝이에요. 순서도를 갖다가 C 명령으로 바꿔만 주면 그게 코딩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 내용 한번 따라보고 이게 무슨 구조인지 한번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제 선택형, 분기형이거든요. 선택 구조 분기형인데, 요건 숫자 두 개를 받아서 크기를 비교하는 그런 순서도입니다. A랑 B 숫자 입력 받았죠? 여기 출력을 하네요. 이렇게 출력을 하는데, 이게 뭐야? 출력이 하나, 둘, 세 종류가 나오네? 네, 두 개의 숫자를 비교하면 A가 큰 경우, B가 큰 경우, A, B가 같은 경우, 세 가지 경우가 발생하죠. 그거를 세 가지니까 두 번만 비교하면 되죠. 이렇게 비교하는 거. 대신 이런 조건일 땐 1, 2 갈 수도 있고 1, 2 갈 수도 있고 이 조건일 때도 1, 2 갈 수도 있고 1, 2 갈 수도 있다. 그래서 분기형이란 표현, 즉 선택적으로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만 잘 나오면 이걸 그대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마른 목걸로 된 걸 if라고 하거든요. 네, 그냥 적어만 주면 됩니다. 프로그램은 순서도 작성 요령만 익히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주부터 순서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강의 개편 3, 4주 차쯤에 순서도를 집어넣는데 처음부터 계속 뿌려서 익숙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오케이? 예, 다음은 반복형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알고리즘을 표현한 방법 설명하고 있거든요. 알고리즘 설명. 그 중에서 순서도에 대한 거 설명하고 있습니다. 순서도의 기본 모양이지 이걸 외워서 쓰라는 건 아니거든요. 순차형, 분기형 했고요. 마지막으로 반복형 설명하겠습니다. 1부터 100까지의 정수의 합을 구하는 순서도를 작성해봐라. 합입니다.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 중에 반복이 들어간 이유는 이 조건을 만족하면, 즉 A가 100보다 작으면 1, 2 돌아가서 이 작업을 또 해라. 요거를 규칙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수행하라는 소리거든요. A라는 변수에다가 0을 확보하고 0을 저장했고요. 리졸트라는 변수를 만들고 0을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A에다 2를 더한 다음에 A에 저장을 합니다. 요런 표현 방식은 프로그램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거든요. 저장될 곳이 왼쪽에 적고요. 그리고 식을 오른쪽에 적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우리가 손으로 적을 때는 식을 적고 그 결과를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결과 표시하잖아요. 프로그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장될 곳을 지정을 하고 여기에 저장돼야 돼. 이게 확보가 안 되면 계산한 결과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식을 적어서 여기 이렇게 저장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적습니다. 그래서 A에다 1을 더한 다음에 그 결과를 A에 다시 저장시켜줘 이 소리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 A를 리졸트에 더한 다음에 그 결과를 리졸트에 저장해줘 그 소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A가 100보다 작으면 계속 반복합니다. 몇 번이나 돌까요? 100번 돕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하면서 다시 한번 연습을 할 건데, 이렇게 하면 1부터 100까지 합을 겁니다. A는 1부터 1, 2, 3, 4, 5, 6, 7, 8, 100까지 변하면서 그때 요 부분이 수행이 되면서 그 결과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가 수행이 됩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런 식의 표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여기에 조건을 비교하고 1을 증가시킨다. 이걸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간략화된 그림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게 또 동일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위쪽을 좀 좁게 그리거든요. A에 처음에 0의 값을 집어넣고 100이 될 때까지 1씩 증가시켜줘 라고 합니다. 이렇게 변형된 이유는 명령어의 변천이거든요. 요 그림은 이런 식으로 C 언어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명령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이렇게 조건하고 일씩 증가되는 거를 코드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C 언어입니다. 동일하게 돕니다. 고우트라는 명령을 사용을 하거든요. 어느 게 더 쓰기 편할 것 같아요? 얘랑. 그런 이유입니다. 어느 걸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동일한 결과 없고 동일하게 수행이 됩니다. 그렇지만 속도도 차이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없을 겁니다. 너무 빨라서 모르죠. 그렇죠. 보는 사람에서 어느 게 더 편하냐는 거죠. 이게 훨씬 더 편하다는 거거든요. 간결해 보인다는 거거든요. 이게 더 좋다가 여기구나. 이걸 더 선호하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어떤 조건에 따라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이런 걸 또 반복 구조, 또 반복형 순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알았어요? 지금 세 가지
지금 순서도의 기본 모형이었고 직선 순차형, 분기형, 반복형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고려하고서 그림을 그리는 건 아니고요. 내가 알고리즘을 표현하기 위해서 순서도를 그리다 보면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외울 필요 없습니다. 고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다 보면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나중에 그림 이런 모양이 나오는 게 맞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내가 이걸 보여준 이유는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라는 것도 있고요. 자세히 보면 단말로 시작해서 터미널로 다 끝났죠.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비교가 나오면 꼭 두 개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yes, no 표시해야 됩니다. 난 깜빡했네. 그리고 두 개가 하나로 뭉쳐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 단계로 갈 때는 꼭 하나가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 이상이 들어와야 됩니다. 오케이? 반복형일 때 이렇게 올라가기도 합니다. 가능하면 특이한 구조일 때는 이 화살표를 꼭 표시해서 어느 방향으로 작업 순서가 진행되는지를 명확히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 틀, 순서의 모양 익숙해지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 다음은 그 플로우 차트의 트레이싱이라고 하는데 이 순서도를 쭉 따라가면서 얘가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검토해 보라는 겁니다.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좀 오버돼 가지고 이걸 여기 하다 보면 그런데 일단 이거 제시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거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보 이게 무엇을 하는 순서도인지 한번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이걸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리기 전에 순서도 익숙해지라고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순서도 해보기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에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또 알고리즘을 표현할 수 있는 순서도의 유형들, 모양들을 좀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프로그래밍입니다. 여러분이 C 명령어를 배우러 온 거 아니고 C 명령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짜는 걸 배우러 왔지 않습니까? 즉 알고리즘 구현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에서도 간단히 보여준 순서도만 제대로 나오면 프로그래밍 게임 끝난 겁니다. 끝입니다. 할 게 없어요. 그림을 바꿔만 주면 되는 거거든요. 물론 그런 걸 코딩이라고 하는데 순서도 그릴 수 있는 능력은 프로그래밍입니다. 순서도를 보고 C 코드를 이건 코딩입니다. 네? 지난 시간 맨 뒤에 코딩과 프로그램의 차이점을 간단히 적어놨는데 강조 못했지만요. 그걸 생각하면 무엇을 신경 써서 공부해야 되는지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해봅시다. 예, 수고했습니다.